우리 모두 스마트폰으로 똑같은 앱을 쓰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평등한 디지털 세상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가 쓰는 디지털 플랫폼 뒤편에서 아주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회 계급, 즉 알고리즘이 만드는 신분제에 관한 것입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과 제가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과연 완전히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알고리즘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건 그저 보기 좋게 디자인된 인터페이스 위에만 존재하는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개인화는 단순히 우리 취향에 맞는 걸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를 보이지 않는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만드는 시스템적인 분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떤 전제 위에서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알고리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철저히 최적화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프로필의 계층 구조로 바라봅니다. 알고리즘이 우리를 평가하고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까? 얼마나 오래 머물까? 소비는 얼마나 할까? 혹시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까? 이 모든 게 점수화돼서 사용자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엔 어떤 인권이나 평등 같은 개념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거래, 그 자체만 남는 거죠. 자, 그럼 이 알고리즘이 만든 카스트 제도, 그 최상층부터 한번 볼까요? 이들에게 알고리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혜택을 조용히 제공하는 개인 집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노리는 특권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더 좋은 상품을 보고 더 유리한 금융 조건을 제안받고 고객 지원도 훨씬 빠르죠.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정작 본인들은 자신이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서비스 원래 이렇게 좋고 빠른가 보다 하고 생각할 뿐이죠. 그 다음은 중간 계급, 그러니까 관리받는 다수입니다. 이들은 플랫폼의 가장 주된 수익원이기 때문에 혜택과 불이익이 정교하게 뒤섞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그룹은 플랫폼의 수익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되는 대상입니다. 플랫폼은 이들이 떠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혜택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의 약간의 불편함을 아주 정교하게 배합해서 제공하죠. 가장 표준화되고 또 가장 철저히 통제된 경험을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계급입니다. 이 그룹에 오면요, 알고리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비용이나 리스크로 보는 거죠. 이들에게 주어지는 건 명백한 불이익과 제약들입니다. 콘텐츠는 잘 보이지 않고 중요한 기능은 막혀 있으며 고객 지원은 거의 자동 응답 챗봇이 전부입니다. 이들에게 알고리즘은 더 이상 편리한 지원 시스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통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경험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쪽은 혜택 속에서 매끄럽고 효율적인 경험을 하고 다른 한쪽은 통제 속에서 답답하고 제한적인 경험을 하죠. 결국 이거죠. 같은 서비스를 쓰는데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디지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누가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설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극히 합리적인 비즈니스 논리가 나온 결과물, 즉 최적화의 부산물에 가깝습니다. 이 계급 시스템에 만드는 핵심 동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효율성, 리스크 회피, 그리고 개인화. 한번 보세요. 플랫폼 입장에선 당연히 돈 되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쓰겠죠. 이게 효율성 추구고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용자는 피하고 싶을 겁니다. 이게 리스크 회피죠. 이 모든 과정을 개인 맞춤 서비스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용자를 등급으로 나누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정해진 계급에서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것. 말 그대로 과거의 기록이 미래의 발목을 단단히 잡아버리는 겁니다. 상위 계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좋은 데이터 이력은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알고리즘의 평가는 계속 올라가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상승의 나선, 즉 선순환의 궤도에 올라타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위 계급은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하강의 나선에 빠져듭니다. 불리한 데이터는 기회를 박탈하고 이는 데이터를 더욱 악화시키죠. 알고리즘 점수는 끝없이 추락하고 더 강력한 제약이 가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끊고 나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균열은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듭니다. 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되니 평등이란 가치가 무너지죠.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니 사회적 연대도 붕괴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시스템이 아닌 개인을 탓하게 되고 결국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원래 시스템이 그런 걸 어떡하냐 하는 말만 남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서 그냥 나가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해답은 탈출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짜 힘은 바로 그 인식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 같은 게 아닙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인간이 만든 구조물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이 비판하고 질문하고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목표를 향해 최적화를 계속할 뿐이죠.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신분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날카롭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